당신은 나의 전하일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 시작된 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정규 영상 올라가는 수요일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바빠서 제가 영상을 제때 못 올렸는데 토요일부터 오늘 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영상을 못 올릴 땐 정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저번에 제가 주말에 올린 영상 굉장한 거 올라가 있습니다. 당신이 옥황상제라고 하면서 정단을 이뤄가지고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또 아니면 또 한 획을 긋고 있는 그런 옥황상제, 구대라 삼천바탕의 옥황상제는 어떤 위상인가, 어떤 위치인가, 이거 신성한 어머니의 길을 가는 곳은 어떤 것인가, 판 짜는 거, 이거 그 경전에 있는 게 되게 어렵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식에는요. 이 부분 그렇게 쉽게 말해준 사람 별로 없을 거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종교를 지어서 율신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인간계에서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골 아줌마, 전문 직업을 가진 여성이고, 자기 밥벌이는 좀 할 줄 알고, 뭐 그렇게 열심히 자식의 엄마이고 아내이고, 열심히 가족들, 지인들 열심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숭고한 어머니의 신성한 어머니 길을 가는 건 바로 우리가 이 대우주의 그 길을 여행하는 거지.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엇야, 내가 무슨 신이야, 이런 것은 다 저 멀리 내려두시면 자신만의 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꿈을 꾸면서 그것이 바로 신통력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주변을 정화하는 능력도 있고, 나한테 오는 나쁜 사기 에너지를 받아치는 그런 능력도 그 꿈속에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신통력, 도통력이 있는데, 외적으로도 큰 도통력이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성이 크게 올라오시면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신통력, 도통력을 행할 때는 의로운 곳에 행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런 것이라는 거.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좀 항상 나 자신을 경계를 하고, 나 자신을 항상 이 정 가운데 있도록 나를 잘 다스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길을 우리가 경전에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종단에 뭘 하고 있는 분들, 종교 이뤄서 그런 반열? 그거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정령계에 가면 천수도 많고 선덕여왕도 많고 성모 마리아급의 계급도 많고 여호와 예수급의 계급도 많고 나미아브타불 계급도 많고 지장보살급의 계급도 많고 미르계의 계급도 많고 루시엘계의 계급도 많고 미카엘계의 이런 계급도 많이들 있어요. 또 엘시온 등급 계급도 많이 있어요. 우주 끝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주 전체를 돌보고 있는 엘시온 등급도 많이 있어요. 계급도. 그렇지만 그거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숭고하게 살아가는 길인 거고, 또 인간계는 인간계의 길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말, 제가 그동안에도 누누이 했던 말인데, 오늘 말은 솔직히 저의 오른다리 지장보살, 연부제에 근무하는 지장보살 잔우가 하는 말이 오늘 들어있고요. 그동안에 저의 영상 수년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또 재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지만 이게 제 마음대로 재탕하는 게 아니라 다 내면에서 다 해준 말이고, 저희가 훈육시켜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실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름다리 잔우는 옹고해지신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 옹고해지신 길을 가는 걸 오늘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회에 올린 그림, 저의 왼쪽 심장 관세음 성모가 그 천수 관세음 성모가 저희 리원이가 유니콘을 타고 있잖아요. 팔 많이 달린. 그 그림이 어렵습니다.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라고 궁금하셔서 질문해 주신 분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 사실 탱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이 탱화죠.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아동스럽게 이렇게 순수하게 저의 그림 솜씨가 말솜씨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직 그 웹툰 만화를 배우질 않아서 그냥 순수하게 저의 손그림으로 이제 그려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평도 월사가 뒤에다 삼택 달고 앉아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유니콘, 흰 유니콘, 아름다운 유니콘을 타고 황금 금발머리에 이제 그 팔이 6개가 달려 있고 타고 있는 그 그림은 무엇을 뜻하나요? 라고,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잠깐 답해 드리고 오늘 영상 꾸며보도록 할 거고요. 그게 뭐냐면, 유니콘은 안드로메다 페가수스예요. 페가수스 자리의 에너지고요. 안드로메다 에너지고요.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리원이 저의 이제 왼쪽 심장 상체는 바로 천수 관세음입니다. 성모급이고요. 정령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체는 일맥상통이고, 하체 요렇게는 전맥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맥상통이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그 태평도, 월사의 태평도는 바로 전맥정통의 완성을 말하는 거고, 이 리원이가 안드로메다의 이제 그 페가수스, 저의 유니콘, 걔 이름이 마르코거든요. 저의 마르코를 타고 있는 저의 되게 아름답고 멋져요. 예쁘고. 근데 제가 이 똥손이라서 그 정도밖에 표현 못 해준 게 제가 50년 가까이 타고 다닌 저의 마르코에게 제가 조금 미안함이 들 정도로 제가 표현을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걔 마르코가 위에 타고 있는 리원이는, 이제 천수는 바로 일맥상통의 왕성했다. 네가 일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너는 태평이다. 이 뜻이 바로 그 안드로메다 페가수스와 저의 왼쪽 심장 리원이하고의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리원이가 저의 마르코 유니콘을 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을 했냐면, 지구를 저의 유니콘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지구를 요렇게 저의 그쪽에서의 이제 봉사 헌신하는 마음을 저의 유니콘의 안에 놓았고, 원래 이제 저의 유니콘들은 그렇게 지구를 보호하는데 제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협조를 합니다, 걔네들이. 그리고 그 태평도, 저희 월사의 태평도는 대한민국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87살에 죽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부흥되라고 제가 기도를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선진국 될 거예요.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라고 부흥을 태평 성대 오라고 에너지를 대한민국에 넣었어요. 이렇게 저는 사용했어요. 자, 이제 오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 영상은요, 7편 제3에 있는 극락정토 참발라 이야기는요, 251차고요.
이 하체 아폴론이 이제 그 법륜을 황금의 둠에 법륜을 두른 아폴론이 탄생을 했잖아요. 법륜띠를 두른 이 법륜띠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재밌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법륜띠가 들어오면서부터 나의 내면에서 막 소리가 나오면서 나를 어떻게 훈육을 시키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른달에 지금 잔호가 연부제 생활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이 잔호가 또 어떠한 이제 그 훈육을 저한테 주는지 그거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재밌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이제 하체에서 이제 이 척추 중앙을 탔잖아요. 척추기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귀청껏 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신성한 어머니의 대략길 한번 걸어가 봅시다. 자, 감사합니다. 251회차고요. 척추 길 찾기, 미로 속에서 나오기. 미로 속에 빠졌어요. 자, 23년 4월 6일. 나의 척추 아폴론 황금 법륜 링이 나에게 강력하게 훈육을 시킨다. 이 소리는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 머리의 생각이 아닌 신법에서 나오는 소리다. 여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예요. 들리는 소리. 원리 원칙. 모든 각 식물, 동물은 윤회의 수레바퀴를 살아간다. 끝없는 종의 윤회. 우주의 천지의 규칙이다. 무한반복되는 수레바퀴.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각 종들은 다른 종으로 환생이나 윤회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물, 불, 바람, 공기, 흙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 창조의 원리, 생성되고 유지되고 흩어지고 다시 창조되고 무한 반복되는 경이로움을 알아차림하라. 우리는 이 이치를 잡풀, 잡초, 식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잡초를 제거해도 똑같은 종이 다시 자라납니다. 잡초 관리를 안 해주면 더 많은 군락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서로 자신들의 종에게 치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다른 종에게 먹히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인간이 가장 더욱 강합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유전자를 가졌다. 이거예요. 윤회 수레바퀴를 가진 유전자. 인간 운명의 수레바퀴 윤회. 어떤 이들은 윤회를 거부한다. 윤회는 영생불사하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인간이 윤회를 싫어한다는 이유는 지금 삶이 고달프고 싫어 아픔이 많은 지금의 정거장을 싫어합니다. 사실 다시 환생할 때에는 이번 생의 기억은 모두 지워져 무결하게 결점 없이 가게 되는데 고달팠던 모든 것을 잊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픔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우리는 항상 윤회라는 것을 통해 차원의 정거장에 수명만큼 머물다 가는 것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야겠다, 수정해야겠다. 이 바로도 세상 제가 설명했지요. 이 바로도 지금 제가 연부제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바로도 세상에서 우리 티벳 사자의 설을 보면은 어머니의 자궁문을 본인이 선택해서 인간 세계를 환승 윤회하거든요. 여기서 자신이 지금 생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자신이 전생에서 지구 행성에서의 이제 전생에서 선택해서 온 삶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 가기로 하고 왔구나라고 마음을 편안히 인정하시면서 좀 내려놓음을 가지고 살아보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애구지에서 끌리지 않고 좀 더 즐거운 날들이 되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생으로 환생하여 그곳에 가서 전생엔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인데 이번 삶이 좋았던 이는 다음 삶을 싫어합니다. 죽기 싫어해요. 백세하고 싶어 합니다. 백세 이상 영생 장롱불사 장생불사 하고 싶어 합니다. 환생을 싫어합니다. 죽는 것을. 지금의 정거장에만 머물기를 바랍니다. 백세 세상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르신들 대부분 물어보면 죽기 싫대요. 겉에 말로는 아유 왜 안 죽어 이러는데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좋기 때문에 이번 삶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를 파괴한다 해도 파괴되지는 않는다. 링은 단단하며 강하며 빛난다. 황금보다 빛나는 흑보석, 흑강철 연마하여 더 빛나게 할 뿐 녹이 나지는 않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는. 이게 여기 링 법륜이 저한테 이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머물렀다가 다음에는 다른 곳에 머문다. 미련을 가진다 한들 여길 수는 없습니다. 미련이 없이 새롭게 시작한다 해도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물, 흙, 불, 바람, 공기, 결론적으로 가장 최종의 먼지, 입자가 되어 물로 돌아가고 다시 물에서 탄생합니다. 물과 흙은 다양한 생명을 창조시킵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나무는 시작됩니다. 여기에 빛이 더해지면 다양한 발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바로 이 그 아폴론이 샤크트만이 아직 이름은 샤크트만이 하지 다리까지 황금 다리 발까지 생겨야 샤크트만이라는 이름을 자신이 직접 말해주거든요. 이제 지금 아직 이제 이 얼굴까지밖에 안 생겼는데 이 저의 이제 명치 척추 태양이 저한테 이렇게 훈육을 시키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연부자에서 금부가 하고 있는 잔우가 옹고지신의 길을 가고 있는 잔우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인간은 이 부분을 오행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지만 어려운 설명은 접어둔다.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여 인간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비밀을 풀어놓는 인간은 천재다. 신을 닮아 머리의 IQ를 가진 존재들, 인간들은 대단하다. 그러나 인간은 윤회가 영생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윤회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윤회를 안 할 수도 없는 존재로 난 것이기 때문에 대자연 생명의 원칙이기에 그러함으로 순응해야 합니다. 예. 천국에 가겠다는 것도 욕심이며 그리고 가지도 못합니다. 예. 천국에 가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예. 욕심으로는 절대 천공의 십자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달려 보아도 절대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윤회하여 다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천국인 것입니다. 대자연과 사람과 사람, 가족이 공존하는 인간의 삶, 그것이 천공입니다. 아미타 세상입니다. 옛날 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냐? 우리 조상들이 살아보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삶과 생애 정말 알차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 때 모두 버리고 훌훌 날아가야 합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미련 없이. 그러나 갈 때는 절대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잊어버리면 환생을 못합니다. 마음을 꼭 챙겨가야 합니다. 자, 저번 회차에 잔우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소멸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 하여 사해 바다에 작은 연꽃 안에 빛이라도 비추게끔 넣어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나마 그런 잔우가 있어서 그들은 다행인 거지. 완전 다 소멸돼서 그 사해 바다에 그 물이 될 뻔했어요. 검은 더러운 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회는 축복이에요. 아셨죠? 응?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계란으로 설명하자면 껍질은 육체고요. 흰자는 정신이고요. 노른자는 마음입니다. 예.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는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삼신입니다. 아셨지요? 부모님에게 받은 육체를 잘 관리할 것. 공부하고 수련하여 정신을 바르게 가질 것. 그 다음으로 바른 사랑이 가득한 사랑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3종 세트는요. 다음 환생 윤회의 삶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야 해요. 그래야 다음 생 여러분 정말 재밌게 또 사실 수 있어요. 바로도 세상에서
잘 수선하여 다음 생으로 즐겁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절대 이번 정거장에서의 삶에 미련, 아쉬움 갖지 마세요. 모든 삶은 늘 반복되는 운명의 수레바퀴이므로 잠시 머물다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이것을 지난 시절에 저 이제 아미타 시절에도 이 서양체 시절에도 머무르는 자라고 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거 여행자일 뿐이에요. 윤회의 여행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보시게 되고 그쪽 세상에서 신비체험으로 경험하게 되십니다. 지금의 육체 모습을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의 정신과 약속하세요. 저는 초고대어들이 이 얼굴이었고요. 천상계, 미천계, 자미천계 했을 때도 이 얼굴이었고요. 지금 혼계나 영계나 다 이 얼굴이잖아요. 제가 이게 저는 약속을 전생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육체와. 그리고 저는 평생 여자라고 했어요. 짜증나게. 정말. 남자였던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 수도를 하는 저 아미타, 아제, 바라, 아제 세상에서 그 비로자라분 아래서 이제 그 수행할 때 남자 대승이란 승려 한 번 남자로 했었지. 그게 뭐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행자 있는데 수련하던 자인데 그래서 중성의 매력이 있는 거죠. 중성적이었지. 저는 한 번도 저의 이 모든 저의 전생을 통틀어 볼 때 남자였던 적은 없고요. 저는 옛날에 초초초초 고대에 저의 이 하지 이 월사가 그 우주에 있을 때 파리푸르나 행성에서부터 이 월사가 자신의 여자였던 것이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저하고 월사가 이제 그 고향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파리푸르나 행성에 대해서 원초적인 그 원시초의 월사의 고향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월사는 지금의 저의 이 모습을 상당히 좋아했나 봅니다. 이 얼굴을. 나를 사랑했던 거죠. 이거 참 중요해요. 지금의 가족과 또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면 지금의 가족들과 약속을 하라.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약속을 하라. 그러면 다음 윤회의 삶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 버리고 가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새로운 인연과 만나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야지.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각성된 이는 인간계 삶에서 인연과 지인, 가족들이 차원의 세상에서도 가족으로 혹은 지인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의 인원도 모두 그곳 차원에서 세상에서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각 차원마다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차원에서도 나의 주변에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 남편이 남편으로 가끔 나와. 짜증 바가지로 나요. 아이들은 나의 아이로 나옵니다. 사랑해요. 친구는 친구로 나오고요. 직장은 직장으로 그곳에도 그렇게 그런 인연과 이 인간계와 똑같은 인연 생활을 그쪽에서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은 무한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 내가 그들의 나쁜 것과 정화해 준다는 신통력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의 꿈을 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쪽 가정에 그쪽 일에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건데 그것을 내가 미리 신통력적으로 정화를 시켰다. 이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순하게 일어나거나 아예 사라지게 소멸시켰다. 이런 정도의 신통력을 가진 것이 그 아주나의 꿈 중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알아차림하시고 일반적인 사람의 꿈 예지하고는 좀 예지몽과는 조금 다른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연을 마음껏 사랑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다음 생으로 환생할 때 각성자는 우주가 챙겨주신 차크라 제3의 눈 이 주먹 안에 꼭 쥐고 주머니에 꼭 받아서 놓고 7차크라 굿을
색깔 거기 이 빨주노 파라포 7차크라에다가 흰색, 골드색, 검정색까지 넣어서 10차크라의 이 색을 주머니에 꼭 가지고 행복 지복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행운과 복덕스러운 삶을 가지고 가 그곳에서도 복덕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나눔하는 봉사와 헌신의 인격체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각성되어서 이렇게 봉사와 헌신하는 아즈나삼과 인간계의 두세 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레인보우인들입니다. 무지개 십자가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와조 세상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저의 신비체험 이야기, 지금까지 잔우가 이야기한 거였어요. 저 위에는 저의 아폴론 샤크트만이 법륜 링이 저한테 주는 훈육이었고요. 요거는 잔우가 내면에서 이 연부제 생활하면서 너무 아픈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잔우가 잘 때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한 말들을 제가 약간 글 형식으로 조금 바꿔 놓았습니다. 예. 자, 23년 4월 8일. 빨간 사과, 에덴의 사과인가? 지난번에는 황금 사과 2개를 주더니 허허허. 빨간 사과 2개가 보인다. 하나가 반으로 잘라져 버렸다. 먹으라는겨? 뭔겨? 으짜 뜬간에 고맙대이 잘 먹도록 하지요. 호호호. 제가 사과 좋아하는 거 알고 사과를 줬잖아요. 사과는 사실 지식적으로 해석하면요. 지난번 황금 얼굴에 검은 링을 머리에 두른 척추 중심 아폴론이 탄생하였지요. 명치 태양이지요. 그러므로 황금 사과 2개와 빨간 사과 2개는요. 아래에 지식을 제가 이제 올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아폴론과 에로스 그리고 큐피트의 속성을 비교합니다. 이것도 구루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답, 빨간 사과는 큐피트입니다. 에로스, 복숭아, 에로스 사랑. 에로스, 화살이 호의 형태로 날아가 한 개씩 발사로 전통 정맥의 의지로 장애물을 돌아가 날아갈 수 있다. 자, 빨간 사과, 에러스, 전통 정맥 길을 네가 가기 시작했다. 이거를 암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으니 지식의 표현이. 그 다음 아폴론, 화살이 직선의 형태로 날아감. 자신의 축의 개수만큼 전 방향으로 N씩 발사로 정맥정통의 의지로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이 아폴론이 이 전통 정맥의 의지로 장애물을 통과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이 전통 정맥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 하지에서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 앞으로 가면서 벌어지니까 여러분 저의 영상 잘 시청해 주세요. 아, 이 갱이님은 전통 정맥을 이렇게 갔구나. 아, 요거 찾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막 오늘의 주제 미로에 빠져요. 이 이야기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사랑입니다. 이 빨간 사과든 황금 사과든 다 이 사랑을 암시를 하는 거고요. 이 황금 사과는 신들이 먹는 사과잖아요. 그것도 바로 사랑이고 신들의 사랑이고요. 빨간 사과는 또 우리의 또 인간들이 먹는 맛있는 사랑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사랑, 에로스 그런 표현?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하지에서부터 생식 본능에서부터 성에너지로부터 잘 올라가야 된다. 이 장애물을 이 아폴론이 생겼기 때문에 명치가 샤크트만 여행자가 생겼기 때문에 빛의 여행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폴론이 이제 여기 이제 목으로 올라가고 요 머리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천수 팔을 1000개를 이상 가져야 되고 또 청룡을 가져야 되고 흑드래곤을 가져야 되고 청드래곤도 가져야 되고 이게 엄청난 재밌는 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장애물을 통과해야 된 데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전통 정맥 위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둘 다 마음 사랑, 마음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역, 마음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층 이루는 과정,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러면서 무한한 마음층을 이루는 층을 각 아바타마다 여러분 그 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다른 만물 어느 존재에서 화를 쏴보면 자신의 마음이 그 만물의 마음에
관통하는지 어느 부분에 맞는지 알 수 있다. 중심에 맞추지 못하면 자신의 에너지가 그 만물의 중심 에너지에는 도달할 크기가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심에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에로스와 아폴로는 체리 열매 에너지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이 체리라고 그쪽에서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체리도 보고 앵두도 보긴 하거든요. 이 부분 이게 어려워요.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식이 돼 있는 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여정을 조화롭게 풀게 되면 에로스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폴론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결국 이룬 공간 크기의 차이는 보게 될 것이다. 그 깊은 과정 안에서 체리 에너지를 스스로 체득해야 할 터인데 체리 에너지는 영혼의 쌍고리 중 하나의 고리를 열게 하여 과거와 미래 자신에게 느껴지고 보이는 것이 시작할 것이다. 앵두 에너지와 체리 에너지를 잘 체득하여 구분해야 한다. 관음은 앵두 에너지 일란성 쌍둥이까지 갔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사랑과 희생,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하는지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요. 여러분 나중에 저 태양 많거든요. 이런 거를 체득해 갈 길이고요. 여기서 일단은 이 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머리 위에 세상으로 여기를 가면 그 체리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을 암시냐? 그 여자로 치면 그 양쪽에 난소 2개 있죠. 그거랑 여기 정신 머리에 나는 호르몬 나오는 곳 있죠. 거기랑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만나는 요것이 바로 여성이라면 체리고 엉덩이 뒤쪽에서 보면은 엉덩이 뒤쪽에 양쪽에 있는 차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들의 그 아래쪽 고환 있죠. 고환 2개. 그것이 바로 체리 알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신의 머리에 호르몬, 네아스체 호르몬과 만나서 이렇게 정자, 난자를 이루게 남자들은 이렇게 거기서부터 지금 네가 올라가고 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인 거예요. 아폴론이 생긴 게 저의 이제 시간 샤크트만이 생긴 게 태양 여행자가 빛의 햇살이 탄생된 게 바로 요것을 너가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정신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암시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 이제 앵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열리는 과정도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 에너지체는 쌍둥이인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폴로디테가 있잖아요. 누나, 쌍둥이, 누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에너지를 가질 땐 두 에너지를 같이 보게 되실 거고 저도 양쪽이 있고 다리도 양쪽이 이것도 바로 다인이와 리원이도 서로 쌍둥이고요. 형제고요. 그 다음에 하지 오른다리 잔우와 왼다리 월사도 당연히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이런 과정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앵두가 말해주는 거고 앵두나무, 앵두열매 그 다음에 체리는 바로 여성이라면 양쪽에 난소 2개가 이렇게 머리 네아스체와 연결돼서 그 길을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자라면 고환내 2개가 이렇게 머리와 연결이 돼 그 길을 우리가 여행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오묘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정에서 그 관정에 있다면 체득을 하시면 좀 쉽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랑과 희생.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사랑과 희생이 당연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식사로 사과를 먹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공기가 머리 베개부터 척추 차크라기를 타고 내려오더니 똥꼬로 공기가 푹 하고 빠져나갔다. 방구쟁이. 아무튼 자면서도 방구를 잘 낀다냥. 그런데 그러고 나더니 웃긴 현상이 일어났어요. 척추축이 이렇게 뻥 뚫렸거든요. 요 가운데 척추끼리. 그러더니 이게 이제 기를 내는 거예요.
하지에서 이제 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내는 거예요. 아유, 사가 세 번째 받네. 예, 일단은 아까 사가를 제가 받았잖아요. 처음 제석천 33 숫자와 숫자 30과 33과 같이 빨간 사과가 왔었는데 이것은 이빨이 생긴 것을 말하며 윗니와 아랫니 숫자 그리고 36천을 향해 가는 여정의 칠성길이라고 하는데 지구 행성의 천상계도 칠성길이 있고 우주에서도 칠성길이 있다. 이렇게 칠성의 길은 77 과정을 두 번 가게 되는 원리이며 17, 17차원 두 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원은 17차원까지 있습니다. 17, 17 두 번을 인간계의 제석 전체 지구 행성에서 17차원까지 17차원이 있고 우주에서도 17차원이 있고 바로 아래에도 바로 17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777 칠성은 세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사과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 이빨이 생겼다, 뭐 입술이 생겼다. 그러니까 머리를 암시하는 게 바로 이 사과이기도 해서 우리가 그쪽 세상에서 보는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재미도 상당히 재미는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황금사과 두 개는요. 황금사과는 나의 양측 리원이와 다인이 겁니다. 상측 거. 그 빨간 사과 두 개는 잔어월사 하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사과는 현재 아폴론 상둥이를 내 에너지체가 움직돼서 지금 샤크트만 곧 자기 이름을 말하게 돼요. 근데 이 샤크트만 이름을 말하기까지는 이 369 여섯 에너지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예. 이제 샤크트만까지 5 에너지체거든요. 여기에 이제 흑 드래곤이 탄생을 해야 돼. 왜냐? 이 머리 목까지 날아 올라가는 이 에너지체가 탄생을 해야만 되거든요. 날개 없이 여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청룡들과 이 그 흑드래곤이 서양 드래곤이 도와주었어요. 저는요. 이렇게 된다는 거. 날개가 있어야만 머리 세상으로, 미륵계 세상으로, 조상계 세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쌍둥이 이제 5 에너지체가 좀 탄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5번째 에너지체가. 예. 자, 이제는 나무에 붉은 과일이 열릴 때 나무가 차원을 넘어 성장하면 잎 하나하나가 각 우주의 자연 전체가 되고 열매는 아폴론 태양 열매가 수없이 열리게 됩니다. 각각 모두 아폴론들입니다. 빨간 사과, 앵두 같은 빨간 사과가 하얀 나무에 그냥 그 신들의 엘리시움 섬에 가면 그냥 그 신들의 섬의 휴양지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열린 걸 여러분이 저 우주천계 가면 보시게 될 거예요. 엄청난 경이롭습니다. 어제 본 흰 나무는 바로 신들의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 태양나무였다. 거기에 신들의 엘리시움에 있는 하얀 나무에 네가 여기에 빨간 사과를 빨간 과일을 네가 열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제 그 오렌지도 많이 열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감도 열리게 했고요. 이런 거가 다 태양나무 열매이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거고 그 많은 탄생시키는 모든 것이 다 그 과일들이 아폴론들이다. 요거를 알아두십시오. 예. 빛이 뻗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24년 4월 10일 지난번에 새로 산 검정 구두를 신고 지인의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 참석 전에 피라미드 위에 옛날에 경험한 별 메타트론이 다시 보였다. 대도시에서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한적한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미로 속에 빠졌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거 동서남북 방이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요 목으로 올려주지 않아요, 절대로. 머리를 절대로 그냥 올려주지 않아요. 굉장한 숙제, 난이도가 있는 이때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뭐 사실 모든 관장이 어렵긴 한데 이때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미로 속에서 빠져있는 그 길을 헤치고 동서남북을 찾아 올라오는 거 있어서. 근데 이것을 제가 해냈기 때문에 흑드래곤도 탄생하고 아무튼 미륵계로 올라왔죠. 그래서 루시엘을 만났죠. 태양의 길을 정식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더 들어보세요. 대도시에 행사가 있다. 그러나 한적한 산속 빌라에 살고 있는 내게 대도시 지하 차도는 어렵다. 커다란 검정 구두를 보여준다. 검정 구두는 빛이 나며 멋지다. 검정 정장 구두를 신고 참석하란다.
행사장에 참석하였다가 지하 상가에 들었다.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길을 찾았지만 천공으로 다시 월사가 올라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하 세상에서. 발 아래, 땅 아래 대륙에 내려갔다가 길을 찾고 미로처럼 된 지하 차도로 방향을 잃었다. 그곳의 지하 상가에서 가게를 오픈하고 있는 가게 사장에게 점주에게 나가는 길을 물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길은 십자가 형식의 미로 구조인데 헷갈려서 일단 위쪽으로 걸었다. 중간 지점 즈음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나가게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나도 롤러스케이트를 신어야 하는데 짝이 맞는 것이 없어 조금 기다리니 흰 롤러스케이트가 새로 여러 켤레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고 갔다 내려와서 실패한 거야. 갔다가 실패한 거야. 그들이 와서 흰 롤러스케이트를 벗어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흰 롤러스케이트를 이제 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 나는 상단 위쪽 정면으로 직진하면서 롤러를 타고 움직였다.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사실 그곳에서 여러 번의 롤러스케이트를 탄다. 롤러스케이트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롤러스케이트의 그 스텝 주법이 바로 이렇게 그 천계에서 걷는 주법이거든요. 구름을 타는 주법이에요. 무지개를 타는 주법. 무지개 주법이에요. 자유조화조 주법, 걸은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롤러스케이트나 이런 거 좀 타게 됩니다. 아니면 그 덧벗어놓은 신발 같은 거 식구들이 롤러스케이트로 움직이듯이 이제 그런 주법을 하거나 이게 바로 무지개의 주법입니다. 그 조화조의 주법, 걸음 스텝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원의 구조에 다다라 그것은 지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미로다. 헉 어찌할꼬 쩍. 일단 그곳에서 그곳에서도 나는 착하다. 다른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고 나서 롤러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반환소가 안 보였다. 그러니까 제가 길을 잘못 찾은 거죠. 반환소가 안 보였으니. 저도 잘못하면 아까 그 사람들처럼 흰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시 발 아래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길을 내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 상가 어떤 한 점주에게 주면서 돌려주면 고맙겠다라고 부탁을 하였다. 반환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점주한테 부탁을 하면서 롤러스케이트를 제가 반환을 하는데 롤러스케이트가 갈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허허허 이것은 또 무슨 현상이란 말인가. 이거 책 여기에 내가 안 써놨다. 이거 제가 이거 제가 조금 보충해드리면 흰 롤러스케이트 빛의 길이잖아요. 갈색으로 변해 있었잖아요. 갈색은 바로 그 나무를 암시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갈색은요 장식장이나 그런 좀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게 바로 갈색. 그쪽에서 갈색 장이라든지 갈색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내가 어려운 길을 걸었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잘했구나라고 내면에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흰 롤러스케이트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와 또 길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살핀다. 갈팡질팡한다. 그전에는 제가 천공을 마음대로 아래로 오르고 내리고 아틀란티스 그 샴발라 세상 있잖아요. 신들의 세상. 원래 내 마음대로 그랬는데 이 세상은 좀 다른 거야. 이게. 에? 나는 일단 서쪽 방향의 상가와 광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광장에서 종교에 빠진 광신도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다. 한심하게 그러고 있다. 그들이 불쌍하였다. 나는 미로 속에 빠졌다. 한쪽 방향 왼쪽 상가 쪽 골목을 향해 가니 오래된 올드한 느낌의 골목 상가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으면 일단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 이 지상에서 다시 또 나의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 자, 광장의 길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며 그곳은 서쪽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 이렇게 알아차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차근히 이제 인간인 내가 차근히 정리를 해봐서 계속 미러 속에 빠져갖고 계속 꿈만 꾸면 계속 미로만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계속 돌아.
못 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제 살짝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저의 이제 나은 동서남북 이제 방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작은 위에 천공에서 내려왔어요. 북쪽이에요. 그럼 대도시 행사장은 남쪽이에요. 지하 생계 입구는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 가운데 중심. 나침판의 중심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상 쪽으로 가면 서쪽.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나와 다시 내 집 북쪽 위천공으로 갈 것인가 어쩔 것인가. 방향을 바르게 찾아라. 그래서 나는 현재 방향을 위, 북, 남, 동, 중심, 서쪽 이렇게 저는 방향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럼 지식에는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들어보세요. 자, 중심에 있고요. 위, 서, 남, 동, 북, 중심, 아래, 위, 중심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인들은 이렇게 가야 하나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저렇게 저의 이제 지도를 나침판을 완성을 했더니 저가 올라가 줬어요. 천공으로 다시. 예. 어떻게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인가. 나는 일단 고민하다가 검정 구두 안에 빛을 넣어 주었다. 그래서 검정 구두 신고 가라고 한 거야. 검정 구두가 너를 안 내릴 것이다.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될 거야. 힘내 나의 내면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의 어드바이스 말씀. 자, 미로는 머리. 희응자 위에 원판을 기본으로 한다. 희응자 있으면 이게 상도 이렇게 있으면 저기 아폴론이 이렇게 띠드로 이게 희응자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원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미로인 거예요. 이 머리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테나, 요거 안테나. 머리 상투 안테나. 요것은 이제 이 생명체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인식, 의지, 의식, 축의 층, 태극, 핵, 수평선, 지평선의 만물의 각 빛의 축, 파동, 위에 미로는 자신의 별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잔우가 별이 돼요. 잔우가 나의 별자리거든요. 제가 잔우 별자리가. 이 별자리가 자신의 이름을 잔우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경배를 하면서 잔우의 이름을 오른다리 이름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연부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별자리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자신이 이룬 깨달음 별로 창조되어 별 이름이 갱성, 이성, 오성 등이 이런 식이다. 각 독립된 차원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음률과 화음으로 파동 영역에서 별의 위치와 조화로운 화음을 토대로 자신만의 별의 노래를 만들게 된다. 자신의 별자리가 탄생하여 별자리의 체를 가지고 전 우주의 노래를 부르는 과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에 길을 썼지만 자신만이 원하고 가고 싶은 별자리를 만들면 된다. 미로 해답은 갱이온님이 걸어온 순서 길을 직접 만들어서 새 길을 창조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건데 요걸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방향을 위에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저의 나침판 지도를 그렸더니 이제 별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자신의 별이 되니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별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별자리는 잔우, 온고지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의 길을 내는 작업으로 머리와 얼굴, 천상계, 열애, 자미천계, 우주천계로 가야 하기 위해서 전맥정통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때 좌충우돌하면서 아무튼 상당히 길을 잘 선정하였다. 저는 얼굴 조상계로 일단 승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올라가는 길 너무 재밌어요. 흑드래곤, 청드래곤, 파리 천수가 파리 청개가 생겨가지고 월사가 천수관음이 되고 이거 너무 재밌는 과정 계속합니다. 쭉쭉 이어져 갑니다. 하체 관정도 정말 재밌죠, 여러분. 상체 관정 너무 몽환적이고 재밌었는데 하체 관정도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나
사실 조선께 여기까지 올라가면 아직 먼 길이에요. 계속 저희 이야기 들으셔야 돼, 재밌게. 예. 자, 가봅니다, 여행길. 자, 여러분 어렵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글 쓰는 시점이, 이 글을 쓴 시점이 24년 7월 1일이거든요. 작년이었네. 이 길은 모두 지나와 이렇게 글로 연구한 자료로 남깁니다. 미로에 빠진 분들에게 빛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죠? 네, 예, 재밌습니다. 요즘 일주일 사이 또 질문 몇 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제가 재밌는 그 관정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평이 내린 복을 받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감사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세요. 정열적으로 열정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숨을 쉬고 내쉬고 이 순간 이 포인트 이런 부분 하나 자체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행복 충만감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정신에, 여러분의 온몸에 체득되시길 축원합니다. 태평경화였습니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무더위 조심하시고.